6번이 있었던 자리는 지금 이제 전쟁기념관이고 노태우 정권 때 기획이 됐던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막 이거 일부러 지우는 거 아니야? 약간 사실 대공분실 중에서 건축가들 사이에서 제일 유명한 거는 김수근 씨가 설계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요즘 많이들 보셨다고 하는 서울의 봄을 저도 최근에 봤는데, 보다 보니까 여러 공간들이 나오고 지역들이 나오고 해서 저도 이제 궁금해서 공부하면서 살펴보는 방랑을 한번 떠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의 시각에서는 서울의 봄이 그 역사적인 걸 제외하고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었나요? 아니, 저는 진짜로 그게 궁금했어요. 왜냐면은 옛날에도 그렇지만 군사전략 제일 기본이 지리학인데 도시지리를 어떤 식으로 이용하냐, 이게 기본에 깔려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럼 여기가 어디라는 얘기야? 어디라는 얘기야? 왜냐면 저는 이쪽 동네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국무총리 공간이 어디 있었는지도 알고, 당연히 청와대 어딘 줄 알고 막. 그런데 저도 그 국현이 보안사였던 건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기무사 턴지는 알았지만 또 이게 이름이 맨날 바뀌니까 이게 기무사가 보안사인지는 제가 모르죠. 제가 군조직에 있는 사람도 아니니까. 근데 또 전두환이 보안사령관이었다라는 것도 전 몰랐고, 영화 보고 알았고, 그래서 길목을 잘 틀어막고서 작전을 벌였구만, 이런 생각도 들고. 전 재밌어요, 약간 이런 것들이. 경복궁 근처에 굉장히 스토리가 많이 몰려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영화 후반부에 가면은, 그거는 이제 허구 스토리이긴 하지만 정우성이랑 황정민이 그 대치하는 장면도 결국에는 이제 그 앞이고, 거기 보면 이제 중앙청의 후생관이라고 그러죠. 지금 민속 고궁박물관으로 쓰이고 있는데, 전두환을 중심으로 해서 막 여러 이제 장성들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데가 30경비대래요. 저도 이제 자료 찾아보고 알았는데, 이 5.16 군사 쿠데타가 있잖아요. 그 박정희가 일으켰던 거. 그때 주축이 됐던 사단이 30사단하고 33사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 대대급 전력들이 서울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군사들이 주둔했던 경복궁의 이 북서쪽 끝단, 거기에 이제 주둔을 한 거죠. 근데 왜 거기에 주둔했냐? 거기 바로 맞은편이 총독부 관저가 있고 그 사무실들이 있었던 데거든요,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이제 그 총독부 건물은 서울에 보면 그 시점에는 중앙청으로 쓰였죠. 중앙청. 요 위치들이 옛날에 그 70년대 후반에는 이런 장소였구나, 그게 또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배웠었어요. 예. 서울의 봄이 사실상 한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맞아요. 네. 가장 중심이 될 만한 스팟은 6번이 있었던 자리는 지금 이제 전쟁기념관이고, 전쟁기념관으로 이제 바꾸겠다라고 한 거는 노태우 정권 때 기획이 됐던 걸로 알아요. 실제 준공은 아마 김영삼 정권 때 되긴 했지만. 그러니까 6번 자리는 원래 이제 일제시대 때서부터 이제 일본군 뭐 사령부 같은 게 이제 들어왔었던 데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용산의 아픈 기억인데, 일본군이 이제 들어오면서부터 용산 일대가 이제 일본군의 그 주둔지가 됐고, 그게 이제 해방 후에 미군한테 이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치는 우리나라 6번에서 이제 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전쟁기념관이 되는데, 이거 일부러 지우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의도는 제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지우개를 지운다고 해서 역사가 사라지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그게 남아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좋은 기억을 기념하는 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서대문 형무소가 되게 맞아요. 말씀 잘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계속해서 다른 데들도 얘기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대부분 없어졌어요. 아픈 기억이든 좋았던 기억이든 그 역사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곳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저는 이제 건축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다 없애버려야 될 부분인가? 우리가 그러니까 역사를 기억하는 거 있어서 서대문 형무소가 얼마나 아픈 기억이에요. 하지만 그게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후대에 계속 교육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가 어떤 데였고 어떤 데고. 저는 사실 너무 많이 사라진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수도경비 사령대인가요? 지금 수방사라고 하는 그 사령부는 필동, 남산골 한옥마을이 된 거죠. 거기도 역시나 일제시대 때 군부대가 주둔하던 곳이었고, 도심에까지 못 가니까 그 외곽 지역에 차지해가지고 있었던 건데,
그것마저도 지금 없어져서 한옥마을이에요. 대공분실은 버젓이 있잖아요, 전국에. 대공분실은 진짜로 그 무서운 거고, 거기 서울의 봄에서도 육군 참모총장 이성민 배우 잡혀가는 데가 이제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이제 그 서빙고에 있는 분실로 잡혀갔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대공분실 중에서 건축가들 사이에서 제일 유명한 거는 이 남영동 대공분실이에요. 그게 지금은 민주인권기념 이렇게 바꿔서 쓰고 있는데 김수근 씨가 설계한 거예요. 사실은 김수근 씨에 대한 여러 평이 있지만 최근 들어서 비판적인 평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도 독재 권력에서 나오는 그런 대공분실이나 이런 거 이제 설계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평이 갈리는데, 지금도 이제 구치소나 감옥 같은 거 설계하면 그렇게 설계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제 창문을 크게 낼 수가 없어요. 그걸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창문 깰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좀 옹호해주는 입장도 있고, 어떤 쪽은 그랬을 리가 있냐, 저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했다고 했을 때 인권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굉장히 갈려요, 이게. 저도 사실 뭐가 맞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문제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굉장히 공포 정치의 상징처럼 쓰이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저는 그거를 남겨놓았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 산모를 우리가 보면서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소화를 하는 것과 완전히 없어지는 건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아무튼 저도 너무 재밌게 보고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시고 있다고 하는 서울의 봄에 나오는 공간들, 그거의 지리적인 위치나 이런 것들 한번 같이 살펴봤고, 살펴봤으니까 영화 또 한번 보세요. 종종 영화나 이런 것들 보면서 재밌는 공간적인 얘기나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